프랜차이즈 하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가장 달라지는 건 맞아. 근데 우선은 어느 정도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프랜차이즈에서 제공을 해야지 그거를 발판으로 많은 수익을 내든 적은 수익을 내든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인테리어비, 그리고 물건비, 그리고 상권 봐준다고 영업, 그리고 여기 이리저리 돈을 다 뜯어가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다 뜯어. 외식업이라는 게 맨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자기가 자기 돈을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뭐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다른 데도 다 줘야 돼. 근데 그 돈을 프랜차이즈에서 다 뜯어간 다음에 나중에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해놓고 장사가 확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대부분 그렇게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하는 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대부분 자기가 정한 업장에서 하지 않게 만들고 그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감리비를 받더라. 도면을 우리가 줄 테니까 이 도면을 사용하는데 감리비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인테리어 하나 뭐 하나 그럼 똑같이 다 돈 들어가게. 프랜차이즈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상공인 보호한답시고 이래저래 법을 다 만들어 놓고 프랜차이즈들은 그거를 비껴나갈 수 있는 법을 자꾸 또 찾아서 하는 거지. 인테리어 안 된다고 하니까 감리비 넣고 특제 소스로 만들어서 같이 넣어버리고 그러고 빠져나갈 수 없게 계속 만드는 거야 그 브랜드. 그리고 2, 3년 지나면 브랜딩 리뉴얼 한다면서 간판비 또 뜯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벌까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난 솔직히 얘기해서 프랜차이즈 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로열티인데 3% 얼마 안 돼요 라고 얘기해. 근데 대부분 보면은 수익에 대비해서 매출의 3% 비교하면 거의 20%에서 30% 되거든. 자기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수익이 20, 30%를 프랜차이즈라고 딱 가져가는 게, 매달 갖고 가는 게 난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 하지만 로열티의 개념은 난 확실히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고생해서 번 돈은 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다 잘 되는데, 솔직히 프랜차이즈를 해서 잘하는 사람이나 자기 브랜드를 내서 잘하는 사람이나 거기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 맨 처음에 생기는 자영업에 관한 불안감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대부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MZ세대들은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들어가진 않아. 자기가 검색을 해보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이 매장이 꼭 프랜차이즈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메뉴가 먹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지 꼭 프랜차이즈란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 브랜드가, 이 매장이 떴기 때문에 나도 하면 이 매장에 어느 정도 이상은 벌 수 있다라는 환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면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리스크를 줄인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같은 역량에 가지고 있고 같은 노력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솔직히 프랜차이즈가 받쳐주는 건 난 30%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머지 70%는 그 사람의 영역인데, 다른 사람들은 상권이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영업사원들은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래 잘해.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뜬금없어 보이고 되게 핑계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잘하는 매장에 가서 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한 번 하루 종일 유심히 봐봐. 그러면 그 매장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깨닫고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이 이게 위험이고 이게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자영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왜 이게 위험이고 이게 성공 포인트고 그거를 찝어내지도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이래서 잘 되네 저건 저래서 잘 되네. 근데 대부분 가는 시간대 보면 점심시간대가 점심시간대 여기는 사람이 대박이야 대박집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타임 때 3시나 5시에도 줄 서는데 그런 데를 가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주변에 100명의 회사원들이 있다고 쳐. 근데 매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제석은 50석이야. 그러면 그 공간에는 항상 줄이 서 있을 거예요 점심에. 그럼 여긴 다 대박집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부터 Z까지 정확한 위험 요소와 맛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요식업 대학을 만들게 됐어. 나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좋은 프랜차이즈는 기준이 있어. 우선 첫 번째, 그 회사가 그 브랜드를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프랜차이즈가 첫 번째 좋은 프랜차이즈고, 두 번째, 그런 프랜차이즈들에는 특징이 있어.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더 잘 팔리는 메뉴, 더 좋은 메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지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낮추려고 해. 이 세 가지가 되는 프랜차이즈는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명을 들어서 본죽 같은 프랜차이즈들도 좋은 프랜차이즈야. 지금 계속 오래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메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본죽 옆에는 항상 코코호드라고 하는 호두 전문점이 있다. 근데 그 브랜드도 호두만 파는데 호두 가격이 비싸긴 한데 좋은 퀄리티로 잘 팔아. 그리고 좋은 지점에 겹치지 않게끔 잘 되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리고 놀부 부대찌개, 요즘은 좀 안 좋지만 옛날에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오래됐잖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현재 보고 있고 지나가면서 저건 진짜 오래됐어 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들은 다 좋은 프랜차이즈들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막강한 운영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로서 망하지 않는 30%의 요건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